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작했던 그래픽 카드 설치와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요게 그 지금쯤은 음 이제 다운로드가 되셨을 것을 이제 대체로 이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도커를 이제 설치하고 나서 이제 클로즈 앤 로그아웃이 있는데 요거는 그 하지 마시고 일단 이제 그래픽 카드 설치를 이제 먼저 진행하시죠. 뭐 해도 상관없지만 이제 번거로우니까요. 네, 선생님. 음. 마우스? 아,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안 치실거리나. 마이크가 좀 치익거려서 잠시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아, 테스트 테스트. 마이크는 나중에 교체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이제 설치와 관련해서 이 엔비디아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설치를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누르시고 대체로 그냥 넥스트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면 그런 거 이제 진행하시면 이제 될 텐데요.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종 그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문제로 GPU 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픽 드라이버랑 이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뭐 요 두 개를 이제 설치하는데 일단 우리는 이 그냥 그래픽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고의 게이밍 및 콘텐츠 제작 경험을 위해서 네, 알겠고 그냥 그래픽 드라이버 하시면 이제 되고요. 동의 및 계속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 필요하진 않은데 그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고르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빠른 설치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가 이제 진행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그 시간이 좀 상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설치가 완료되시고 나면은 재부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부팅 후에도 약간 안내드릴 이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다르셔도 상관없고 그 되시는 대로 재부팅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도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이제 하신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도 우리 이제 설치를 이제 갱신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이 상태에서 이 그 바로 이제 재부팅 하면은 요런 게 이제 안 닫혀 있어서 그 재부팅이 이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닫아야 되니까 요런 거 이제 수동으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SL도 이제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재부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 그 노트북에서 이 현재 이 강의장인의 PC로 원격 접속을 이제 한 상태라서요. 잠시 이제 재부팅을 이제 기다려서 원격 접속 이제 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부팅을 하게 되면은 이 도커 소프트웨어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되실 거고, 이제 자동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도커 이제 구독 서비스 동의 뭐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실제로 뭐 구독하시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동의 눌러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별도의 이제 창에서 우분투가 뭐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시작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활용하실 건 아니고 그냥, 하지만 이제 그냥 이 설치가 진행 중이긴 하니까 우리가 활용할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꼽혀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접어두시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시면 도커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WSL 오류가 지금처럼 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 WSL을 이제 이미 실행하고 나서 요게 이제 잘 되는 이제 WSL이라고 하는 게 그 잘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시작이 잘 안 되셔서 그렇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다시 한번 재시작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이런 걸 겪으시면요. 그래서 그냥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런 그 unexpected WSL 에러 이런 걸 이제 겪으신다면 그 이게 WSL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도커가 제대로 이제 실행이 안 돼, 이제 서로 이제 그 소통이 안 돼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퀴즈를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재부팅을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얘는 그냥 꺼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활용할 건 아니라서 얘는 그냥 끄고 다시 이제 재부팅을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WSL 설치하고 나서 그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다 설치해 놓지 그랬어. 어, 당연히 그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작업 이제 이 다음 주에 그 업무로 이제 복귀하셔서 이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정하시는 법을 잘 모르시면은 이제 이게 활용이 이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이미 이제 설치된 상태로 제공하는 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편하고 뭐 당연히 이제 그 복제해 달라고 요청도 이제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돌아가서 하시는데 이제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어여쁘게 봐주시고요. 다시 이제 잘 시작이 되도록 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가 이제 만약 자동으로 이제 시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웰컴 도커 데스크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인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 이제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continue without signing in 요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걸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서베이는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원하신다면 그죠? 참여하시고 싶으면요. 그죠? 이제 스킵 서베이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그 도커가 이제 별다른 불평 없이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면 요 왼쪽 하단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초록색 계열의 색상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엔진 러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 이제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설치가 됐고요. 먼저 그 도커가 GPU 가속이 되는 상태인지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호하시는 이제 검색 엔진에서 도커 GPU 서포트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보시면 이제 그 도커 쪽에서 그 GPU 가속과 관련된 이제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 문서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도커가 GPU 가속이 이제 가능한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이 명령이 아래쪽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명령을 이제 잘 복사하셔서 여기 이제 복사하기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복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파워쉘에서 그 해당 명령을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파워쉘이 필요합니다. 이 도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GUI 인터페이스도 있는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제 종종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파워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나콘다 파워쉘을 쓰면 안 되냐? 됩니다. 아나콘다 파워쉘도 이제 쓰셔도 되는데 그냥 이제 기본 윈도우즈 파워쉘에서 지금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고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도커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도커 버전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확대를 한 상태로 하니까는 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도커 버전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은 이제 도커 버전이 이제 27.03 버전이다. 라고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도커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실행이 가능한 상태면 방금 전에 이제 GPU 서포트라고 하는 문서 쪽에서 이제 도커 런하고 GPU 조울하고 뭐 엔비디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복잡한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엔터키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도커가 이제 현재 실제로 GPU 가속이 가능한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에서 이제 제공하니까 그 해당 문서를 참조해서 이제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한 300메가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7.5 쿠다 디바이스 엔비디아 지포스 2070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뭐 토탈 타임이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또 이제 이 정도 이제 그 벤치마크 성능이 나왔다. 이런 게 나오시면은 GPU 가속이 잘 되는 상태입니다. 설정이 이제 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노 디바이스 이런 게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이 도커를 통해서 GPU 가속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걸 이제 하시기 전에 지금처럼 이제 그 요 벤치마크를 이제 통해서 그 도커가 이제 GPU 가속이 이제 될 수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게 이제 종종 잘 안 되는데요. 뭐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가 이제 예전 거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확인하시는 게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잘 되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어, GPU 가속이 이제 되는 상태다라고 하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는 그 좀 다운로드가 이제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는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몇십 기가 정도 이제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공유 폴더에서 그 설치 문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성이 지금 별로 좀 안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제 실행 부분이 있는데 요 명령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그 우리가 이제 로컬에서 그 하는 거랑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코드 베이직 이제 파이 팁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만 이제 우리가 이제 참조할 건데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다음과 같이 입력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풀 명령을 수행하고요.
코드 베이직 파이 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제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제 GPU 가속이 되는 이제 실습을 위한 도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를 진행하면 요게 뭐 한 10기가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요. 요거는 우리 점심시간 그냥 요대로 내버려 두고 점심시간 이제 끝나고 와서 보면은 아마 이제 그 다운로드가 완료될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는 요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냥 요대로 두고 우리 이제 로컬에서 설치한 환경을 통해서 남은 시간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한 가지 이렇게 클릭 같은 걸 하셔가지고 얘가 이제 그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안 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클릭 같은 걸 하시면 얘가 이제 마우스 커서가 이제 여기 잡혀 있으면 진행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이제 풀어주시고요. 얘는 고이 닫아두겠습니다. 그죠? 접어만 두시고요. 진행이 돼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설정은 사실상 끝났고요. 다운로드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치한 그 미니콘다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오전 시간까지만 아마도 이제 활용하시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 쪽에 그 맥 쪽에 그 그래픽 메모리가 지금 좀 누수가 있는 것 같아요. 누수가 있든지 모자라든지 약간 이제 버벅거리는데 미니콘다 다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콘다 액티베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실행을 이제 하고 나서 화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 딥은 아까 우리가 로컬에 이제 잘 설치를 해놨고 실제로 이제 실행되는 것도 다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후 시간에는 도커 기반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인터페이스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피터 랩을 여기서 이제 일단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 딥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피터랑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주피터 랩 이렇게 이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웹브라우저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실행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잘 됐고요. 근데 다만 아까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루트 폴더가 다릅니다. 이 루트 폴더가 아까는 다운로드 폴더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가 이제 루트가 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용자 이제 홈 폴더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권장하는 것은 음, 일단 다운로드 폴더에 아까 파이db라고 하는 실습 폴더를 만들어 두셨으니까 여기로 이제 이동을 이제 하면은 day1.ipynb 파일이 다음과 같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됐고요. 그런데 이제 요 실습한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파일 탐색기 열어보시면 다운로드 폴더, 파이디 폴더 이제 가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생성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day1.ipynb 파일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하신다면 이 폴더를 뭐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문서나 뭐 다른 곳에 이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내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다운로드 폴더는 그냥 제일 접근이 이제 용이한 폴더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이제 생성하게 됐는데 원하시는 어느 위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끔 내 파일이 어딨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직접 어디에 만들었는지 잘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고요. 보통 이제 주피터를 열면 어디에 만들었는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도커 환경이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은 이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 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현재로서는 오전 시간까지는 잠시 이제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윈도우즈인가 맥인가 뭐 이런 점들은 이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맥 쪽에서 일단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력하셨던 것들이 이제 그대로 되어 있는데 런 메뉴에서 런 O를 선택하시면 이제 이거를 Shift 엔터 키를 여러 번 입력하지 않고도 작성된 거를 이제 다시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열렸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런 O를 통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시 잘 실행이 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잘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네, 파이썬 3.10 버전과 이제 텐서플로우 2.16 버전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맥으로 바꿨기 때문에 맥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살짝 차이점인데 사실 뭐 큰 차이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 설정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는 이제부터 같이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와 여기까지의 내용을 싱크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의 어느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가 이런 점을 용이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캡처한 버전으로 상의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차 보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헬로 파이썬은 안 합니다. 그죠? 이거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우리는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달성하는 거를 이제 고려하고 있고요. 주요한 방법론이죠. 그리고 머신러닝의 이제 특수한 형태가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번 주에 딥러닝입니다. 이때 다음 같은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 우리의 목표죠. 이번 주에. 그럼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선수 지식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정이 된 상태로 과정이 이제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을 이해하시는 상황이고 데이터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고 대체로 데이터 기반은 요새 파이썬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것들이 이제 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딥러닝 이전에 이런 내용들은 선수 지식으로 가정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그 다음과 같이 주로 네 가지인데요. 지난주에 요거 했고 이번 주에 요거 하고 다음 주에 요거 하고 그 다음 주에 이거 하고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내내도 요 똑같은 말씀 이제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번 주에는 이제 딥러닝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딥러닝에 대한 논의는 이 머신러닝에 준하는 이해가 이제 있으시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이제 딥러닝을 이제 알아보고 싶다. 이런 거를 일단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과정을 들으셔야 이걸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아신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머신러닝은 이제 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최적화와 일반화가 이제 무엇인지 아는가? 모델의 표현력이 뭐 무엇이고? 그래서 이제 선형 모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지 이제 알겠고, 이게 뭐 선형 모형이구만. 오케이, 알겠고. 그리고 이제 최적화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종 아니신 경우도 있고, 그냥 딥러닝으로 바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다루지는 이제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그 미리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15페이지에서 헬로 파이썬을 지금 딥러닝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되 다만 26페이지만 잠깐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환경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안내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치하기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에서는 그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사용하지 않는 컨셉입니다. 그냥 이제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알고리즘을 다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지난 5, 6년간 이제 딥러닝을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견들을 이제 주셨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번 주에도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현을 이제 해보는데 한 3일차 정도까지는 구현을 할 거고요. 이제 4일차부터는 이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점들을 이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없어도 당연히 그게 이제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설치 방법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참고할 만한 점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교재 목차에서 다시 목차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16페이지 정도 이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요 3장 이전까지는 대략적으로 리뷰적인 이제 관점이 많은데 주로 이제 요 1.5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뷰의 영역입니다. 요거는 그냥 요번 시간 한 15분 정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넘파이와 매트플로립 이런 것들을 한 15분 정도에 마무리하고 오전 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요 퍼셉트론을 살펴보고요. 이거를 이제 하면서 기계 머신러닝 리뷰를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일부터는 바로 이제 데이 2에 이제 신경망으로 바로 이제 돌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18페이지와 19페이지 있는데요. 4장과 이제 5장 5차 역전파법인데 여기까지 3일차
까지 해서 가급적 이 5장의 5차 역전파법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페이지 보시면 6장 이제 학습 관련된 기술들부터 이제 7장의 합성곱 신경망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4일차 이후에 이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소개해 드리고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시면 3일까지는 신경망의 이제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를 이제 구현을 통해서 알아보실 거고 마지막 이틀은 이제 신경망에 이제 잘 활용되는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좀 더 이제 응용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이제 드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도 모자르니까 그 시간이 이제 모자라서 여기서 이제 딥러닝에서 논의가 모자라서 딥러닝 심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화 과정에 오실 때는 이번 주에 논의드리는 내용들은 다 이해하신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실제로 신경망을 이제 구성하고 이제 응용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연어 처리하거든요. 자연어 처리는 뭐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와 이제 뭐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 드리고 요게 이제 난이도가 사실 자연어 처리가 제일 높죠. 자연어 처리는 이제 심화 과정의 내용도 사실 이해하고 오신다는 이제 가정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과정 소개 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안내 드린 대로 한 10여 분 남짓한 것을 통해서 1.5절과 이제 1.6절의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전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이거는 그 리뷰가 필요 없으신 경우도 많아요. 그 딥러닝쯤 오셨는데 넌파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니?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 요번 시간에 한 10여 분 남짓으로 그냥 마무리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오래 끌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 필수 라이브러리 리뷰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넘파이 이렇게 이제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왜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상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되고 다음 같은 그 파이썬의 기본 문법은 특별히 요청이 없는 이상은 그냥 바로바로 제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법에 대해서 이제 공감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이제 파이썬 웰컴 투 파이썬인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러신 상황이면 제가 권장하는 거는 챗 GPT 서비스를 그 활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좀 반응이 느린데요. 가끔 그렇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보시면 이제 챗 GPT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그냥 이제 바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공감이 좀 안 되신다. 근데 이건 선수 지식에 좀 해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코드 해설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코드를 이제 붙여 넣으시면 이 정도 코드는 그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리뷰가 필요한데 아야 좀 그 제가 얘기하는 그 본새를 보니까는 요게 좀 물어보기가 조금 거시기한데 이러면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이런 기본적인 코드들에 대해서는 리뷰가 이제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파이썬 입문서라든지 뭐 그런 데 나올 만한 이제 코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릴 때 항상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얘를 너무 믿지 마시라. 왜냐? 제가 그 텍스트 딥러닝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챗GPT 서비스를 통해서 뭐 코드를 생성하고 뭐 프로그래머를 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는지 뭐 그런 헛소리들이 있는데요. 그죠? 그게 왜 헛소리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이거는 실제 직접 입력하시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결과인데요. 어떤가요? 9.11하고 9.9 중 어느 숫자가 큰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저게? 당연히 아니죠. 숫자 9.11이 9.9보다 크답니다. 이게 그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뭐 챗GPT를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진짜로 뭘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의 문서를 그냥 읽어들여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로 뭔가를 이해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의 문서를 탐색하는 효과적인 방식이지 얘네가 정말 뭐 지능이 있고 이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계산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뭐 이렇게 그 심각한 작업을 이제 대체하겠다 그런 계획은 대체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될 땐 잘 돼요. 뭐 이렇게 막 그 뭐 저 파이썬 문법이나 이런 거는 잘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텍스트로 돼 있고 인터넷에 문서도 많고 논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잘 된 듯한 느낌인데 간단한 게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이론의 한계고 이런 이론의 한계는 대체로 현재로서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아직 후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나왔으니까 곧 뭐 사람이 대체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종종 하는데 그건 그냥 마케팅일 뿐이고요. 그냥 챗GPT와 같은 그 서비스가 주목을 이제 끌기 위한 마케팅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프로그래밍과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 문서 검색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도대체 이제 왜 이러냐 해서 그러면 9.11 빼기 9.9 이런 걸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이렇답니다. 그죠? 이게 맞나요? 그냥? 그래서 그 챗GPT를 그 계산기로 사용하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수조 원짜리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어, 계산기 앱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혹시 뭐 조직에서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엄청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조직에서 이제 딥러닝을 지금 조직을 대표하셔서 지금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뭔가 엄청난 이제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걸 이제 하시는데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되게 그냥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조 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간단한 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목표를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는 우와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되는 범위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서비스로 만드니까 진짜 편리하다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참고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가끔 이렇게 핵심적인 데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아니죠. 지금 너무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제시했는가를 마무리로 말씀드리면서 오전 시간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곱하기 2나 더하기를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런 결과를 보통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결과는 이제 원소별로 곱하기가 이제 수행이 되는 거를 이제 원하는 거죠. 요거를 원하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희망사항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제어문을 써가지고 이런 간단한 연산을 하는 게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 셀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요 복제를 하시면 요 내용이 아래쪽에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바꿔볼게요. 레인지를 numPy의 어레이로 바꾸고 살펴보겠습니다. 어레이로 바꾸고 레인지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리스트를 바꿔야죠. 레인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앞쪽을 바꾸셔야 되죠. 리스트 대신에 어레이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타입은 ND 어레이가 이제 되고요. 랭스는 똑같고 프린트에도 비슷해요. 근데 이번에는 곱하기 2를 하면 0246, 80 이런 식으로 곱하기가 되고 더하기라면 0246 되고 원소별로 일일이 꺼내는 것도 되기는 돼요. 하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이 프린트문에서 x 빼기 x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numPy의 ND 어레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원소별 산술 연산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머신러닝과 같은 곳에서는 이 수치들을 많이 다뤄서 그런 수치들을 이제 담는 자료 구조로서 ND 어레이를 기본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ND 어레이를 활용해서 신경망 이제 근본적인 원리를 앞으로 3일 동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케이.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